위키 피규어의 스카이러너입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 피규어입니다. 영화를 중심으로 한 리얼 피규어, 그 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을 정도로 굉장한 디테일을 작품마다 선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피규어 제조사 J&D 스튜디오. 그러니까 때는 바야흐로 2022년 6월 말 판교의 넥슨 대강당에서요, 익스클루시브하게 오프라인으로 J&D 스튜디오 신제품 발표회가 있었다는 것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작은 다름 아닌 1997년부터 무려 2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정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화, 애니메이션의 전설, 원피스의 사황, 흰수염이었죠. 아마도 행사장에 계셨던 분들께서는 당시에 이 작품이 처음 공개되던 바로 그때 모두가 숨을 들이키며 작은 탄성을 자아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 이게 또 다른 곳도 아닌 한국에서 또 한국 팬만을 위한 오프라인 신작 피규어 발표, 이런 걸 다른 나라도 아니고 여기서 가장 먼저 접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그것도 왠지 오랜 수집가로서 뭉클한 순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식 공개된 J&D 스튜디오의 흰수염. 그동안 J&D 스튜디오가 공개한 여러 신작들 중에서도 커뮤니티에서 가장 높은 조회를 기록할 만큼 뜨거운 감자가 되기도 했죠. 자, 이 작품에 대한 신선도, 호감도, 위키 지수를 살펴보면요, 94%, 94%, 35%, 총 84%를 기록할 정도로 이 J&D만의 재해석에 대해서 많은 찬사가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아쉬움,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했는데요. 애매하다, 파워 전달이 안 된다, 아나토미가? 수염, 수염이 이상해 등등의 이야기들이 그것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총판샵에서 판매가 시작된 이후에 이거에 오픈하자마자 품절이 안 돼요? 그럴 줄 알았다. 이제부터 이런 거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경쟁자 대체제도 너무 많아요. 행콕을 했어야지. 그런데 결국은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에 이어서 국내 총판샵의 물량 역시도 하루 만에 품절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걱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어려움까지도 이겨낸 결과가 더 놀라운 작품으로 남게 된 거죠. 자, 그런데 J&D 스튜디오 이 시점에서 왜 원피스야? 왜 흰수염이야? 왜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한 거야? 여러분들 인생에 다 계획이 있듯이 J&D 스튜디오 역시도 그냥 마냥 이런 선택을 한 건 아닐 겁니다. 아니, 이 회사 중요한 회사의 첫 작품으로 다크나이트도 아니고 조커도 아니고 무려 아서 플렉을 출사표로 던졌던 회사잖아요. 또 그래서 몇 달 동안이나 품절되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첫 작품으로서 의미나 디테일을 더 인정받고 있기도 합니다. 즉, 당장 눈앞의 상품성이나 돈이 목적인 게 아니라 J&D 스튜디오는 그 이상을 바라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J&D 스튜디오 흰수염이 갖는 의미, 한번 그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 의미 첫 번째, J&Di즈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니까 J&D 스튜디오가 어느 순간부터 강조하기 시작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J&Di즈라는 표현이죠. 말 그대로 J&D화하다? J&D스럽게 만들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J&D스러움이 뭐야? 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레퍼런스를 살펴보면 실리콘 헤드와 식모, 유리양구 이런 걸 사용한 리얼한 표현이다. 일명 그 하이퍼 리얼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이퍼 리얼이라는 표현, 이게 J&D 스튜디오만의 것은 아니죠. 다른 회사도 실제 쓰고 있고 또 1대1이나 1대2 이런 스케일이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J&D와 동일하게 실리콘 헤드, 식모, 유리왕구 이런 등등을 쓰고 있기도 해요. 물론 J&D는 그거를 더 디테일하게 표현한다는 부분이 장점이긴 하지만 모아라던가 배터라던가 이런 요소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유니크한가 라는 점이죠. 근데 이번에 흰수염 보면은 아실 수 있겠지만요, 이 흰수염의 외형, 그러니까 딱 이런 외곽선 자체만 보면은 원작 만화 그 자체입니다. 당연하죠. 라이센서들은 보통 이런 부분 굉장히 까다로우니까 얼굴의 모습이나 근육의 형태, 또 말 많은 수염의 형상, 그러니까 라이센서의 확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거죠. 아나토미니 수염이니 그런 거 의미 없다. 그런데 다만 안에 담긴 3D 표현력은요, 이제까지 J&D가 보여줬던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면 몰라도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만나니까 너무나도 새로워지는 거죠. 그 누구도 이런 해석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일례로 리얼 스튜디오의 3대장이라고 하는
J&D 포함해서 퀸이나 인피니티 스튜디오 등등 여기서도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3D 모델링을 한 다음에 2D에 페인팅을 입히죠. 그렇다 보니 사실상 그 앞에 브랜드를 빼고 놓고 보면은 어느 회사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헷갈려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들에 대한 화제성 역시도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퀸이나 인피니티 리얼한 피규어 공개하면 확 이목이 쏠리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 제품들은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J&D 스튜디오 흰수염 정말 너무나도 다릅니다. 뭐 비슷한 작품 하나 있었다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지만요, 이렇게 정식 라이센스로 그 원작의 여러가지 까다로운 기준도 만족한 채 새로움까지 추구하는 그런 케이스는 그냥 완전 처음이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거야말로 J&Di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가 무엇이 되었던 그것을 최상의 J&D만의 리얼한 표현력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렇게 자기들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거, 그거야말로 J&Di즈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기 전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뭐 드래곤볼의 손오공, 나루토, 베르세르크의 가츠, 또 원펀맨 지옥의 후부키라던가, 아무튼 그들이 J&Di즈 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라는 게 이제는 그려지실 거예요. 왜냐? 이 흰수염을 봤으니까. 또 이게 비단 만화나 애니메이션 뿐만이 아니고요, 게임 캐릭터가 J&Di즈 한다면 뭐 춘리나 마이, 모리건이 J&Di즈 된다면 등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은 반지의 제왕이지만 이게 레고로 등장하면 어떨까, 베어브릭으로 등장하면 어떨까, 뭐 이런 등등을 상상하실 수 있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 사이즈와 소재. 그러니까 J&D 스튜디오는 DC의 영화 인물 피규어를 제작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다 비슷했어요. 1:3 스케일의 인물 피규어. 그런데 핫토이도 아이언맨에 있으면 헐크버스터가 있듯이, 건담도 건담 1호기가 있으면 덴드로비움이 있듯이, 이런 빅가이, 사이즈가 큰 제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저들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J&D 스튜디오 사상 최대의 크기와 무게, 또 가격까지, 이런 건요 앞으로 지금과는 다른 더 큰 볼륨의 제품들, 그걸 검토하기 위한 시장성, 가능성에 대한 테스트 역할이기도 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로 소재입니다. 이번에 흰수염은 그동안 J&D 스튜디오 제품들이 뭐 헤드와 손 일부만 실리콘을 적용했던 것,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유저분들이 완벽한 할리퀸이지만 이 드러난 복부의 소재의 이질감이 약간 있다, 뭐 이런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죠. 그리고 마치 이런 아쉬움을 눈치라도 챈 것인지 이번 흰수염 이 상체를 모두 다 풀 실리콘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이제까지 J&D 스튜디오 제품들 노출이 심한 건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그 할리퀸과 비슷한 이유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풀 실리콘 제품을 만들었다는 거, 그거는 앞으로 또 신체 노출이 있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 어떻게? 바로 이 흰수염을 레퍼런스 삼아서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헤드와 그 일부만 느낄 수 있던 촉각의 즐거움, 그 촉각의 만족도가 한층 더 훨씬 많이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J&D 스튜디오 흰수염, 그가 보여주는 마지막 의미, 그건 창조로 향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J&D 스튜디오 왜 인기 있나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인기 있는 캐릭터? 그걸 또 리얼하게 만든다. 이 둘은 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둘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바로 이 리얼하게 만든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똑같은 캐릭터인데 다른 데서 만드는 것보다 더 항상 화제가 되니까. 그런데 J&D 스튜디오 이렇게 의미 있는 캐릭터를 만드는 거는 언제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유저들은 가령 포즈 이런 거 말고 다른 게 더 좋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닮았다 안 닮았다를 두고 하루 종일 갑론을박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정작 라이센스는 이게 좋다 저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여러 제약들을 두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만드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나만의 창조물을 갖는 겁니다. 이를테면 J&D가 창조한 그냥 그 리얼한 사람? 오리지널 인물 이런 거 말이죠. 그리고 흰수염은 그를 향한 중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수염, 비록 기본적인 디자인이나 설정 이런 거는 라이센스의 권한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2D가 3D가 되면서 새롭게 생겨난 영역, 해석, 이 모든 것들은 J&D만의 창조물이죠. 그러니까 J&D가 창조한 세계관과 사람, 그와 관련한 인물 피규어를 즐기는 날도 오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요즘 광고에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버추얼 모델과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광고주들도 매번 조건 바뀌고 컨트롤도 안 되고 비용도 많이 드는 모델들보다요, 내가 소유권을 가진 내가 만든 버추얼 모델,
이런 게 더 메리트 있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추얼 모델은 아무래도 진짜가 아니라는 데서 오는 이질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피규어입니다. 피규어는 진짜와 진짜를 닮은 존재라는 게 당연시 되고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오리지널 캐릭터라고 해서 갑자기 어색함이나 이질감을 느낄 일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시도를 다른 회사들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다만 결과가 그리 좋진 않았죠. JNDIZ 같은 장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JND가 만든 리얼한 인물 피규어, 그거는 비록 유명한 인물이나 배우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분명히 유저분들은 지갑을 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JND 스튜디오의 원피스 흰수염, 도대체 그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점, JNDIZ에 대한 의미부여다, 사이즈와 소재에 대한 테스트다, 창조를 향해 가는 과정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이번에 흰수염은 더 나은, 더 놀라운, 더 뛰어난 JND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 그리고 오늘의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 JND의 다른 작품들 살펴보도록 하죠.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였습니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